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이 결국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으로 연 10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라함 코크레인의 비즈니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5배속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가 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 그는 일자리를 찾다가 오디오 엔지니어로 9to6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라함 코크레인은 일종의 부업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집에서도 좋은 음질의 음악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홈 레코딩을 알려주는 사이트였죠.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배고픈 음악가로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노트북하고 마이크 이 정도로 이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도 그럴듯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뭐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본인처럼 오디오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뭐 음악 프로듀서 등등을 대상으로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2009년에 레코딩 레볼루션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근데 뭐 모든 블로그가 그렇듯이 사실 뭐 열심히 팁을 올린다고 처음부터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분 역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유튜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레코딩 레볼루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만들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채널이 이제 레코딩 레볼루션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지금 64만 명이나 됩니다. 협소한 주제지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구독자도 상당하죠. 근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은 지금 이 채널보다 훨씬 더 작은 채널로 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도 한번 볼게요. 이 채널에 이제 영상을 날짜 순으로 한번 보면, 이거 보시죠. 13년 전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썸네일 이미지만 봐도 사실 거의 이제 클릭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영상들인데, 실제로 이 녹음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 당시에 뭐 많이 눌러서 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9.5만회 조회수가 나온 것도 있고요. 뭐 4.5만회, 2.6만회, 5.1만회 이렇게 조회수는 꽤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최근 영상들을 보면은 이분의 영상도 굉장히 세련된 편인데 누구나 사실 시작은 미약하다라는 걸 또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정말 많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지운 영상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상이 많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던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중간중간에 뭐 몇천 회짜리도 있지만 정말 17만회, 뭐 20만회가 넘는 그런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시작하고 5년 후인 2015년쯤부터는 이 레코딩 레볼루션이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되어서 한 달에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도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이분조차도 처음에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고는 2년 동안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2년이요. 2년. 자, 이분이 이제 그래서 본인의 채널들을 수익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채널 그리고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기업 후보들을 골라서 거기다가 이제 후원 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에서 그래 우리가 광고를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스폰서드 광고들을 받아서 수익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충분한 수익을 올리기에는 어려워서 계속 이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 와중에 이제 구독자와 또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너무 좋은 팁들이 많은데 이 순서대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분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게 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자책과 교육 코스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상품들이 결국 월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이 레코드 레볼루션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자, 메인에 라디오 수준의 이런 음악을 침실에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카피라이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이드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리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누르면 우리가 소위 미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파일로서 이메일을 아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파일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프리 가이드들을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상품을 한번 보면 현재 3개의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온라인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다 녹화 강의일 거고요. 믹싱 유니버시티, 그리고 토탈 홈 레코딩, 뮤지컬 인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개의 상품을 가지고 월에 4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의 매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딘가에서 이제 본인의 이 레코딩 레볼루션 사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막 쓰기보다
가르치기보다는 좀 실용적이고 입문자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월에 5천만 원 내외의 돈을 벌던 이분이 월 소득을 3배로 키울 수 있었던 선택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경험한 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법을 또 가르치는 사업을 한 겁니다. 자, 본인이 지금 굉장히 독특한 주제 영역에서 이렇게 수익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책과 교육 코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자동 소득으로 굉장히 큰 소득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빠르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도 파악을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월에 1,000만 원의 실적을 올리는 트레이너다, 그렇다면 그 비법을 다른 트레이너 분들한테 가르치면 월에 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에 1,500만 원, 2,000만 원의 순수익을 내는 필라테스 샵의 원장이다, 그러면 그 운영 비법을 다른 필라테스 샵 대표님들한테 가르쳐주면 월 1억 이상을 벌 수도 있죠.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의 순이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 가서 뭐 스마트 스토어로 억대 매출 내기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순수익 100만 원 만들기 이런 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면 1,000만 원을 벌게 될 거예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함 코크레인이라는 사업체, 본인의 이름을 딴 사업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코딩 레볼루션은 지금 건들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화된 소득을 벌어오는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키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업의 지금 채널은 요 채널입니다. 그라함 코크레인이라고 돼 있죠. 본인 이름을 따서 그냥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보시면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레코딩 레볼루션과 비교할 때는 훨씬 더 조그만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수익은 월에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이트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Want to get paid for what you know. 너가 아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길 원하냐,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리 워크샵, 무료 워크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아마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겠죠. 이분이 사실 최근에 이제 책도 이렇게 내셨어요. 결국 이제 지식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분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 이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지금 레코딩 레볼루션과 그리고 이 그라함 코크레인 이 사이트,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 평생교육원, 이 웹사이트가 모두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지금 각 쓰고 있는 플랫폼이 이 카잡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입니다. 이제 여기는 강의 판매용 웹사이트를 만드는 전문 사이트인데요.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이 그라함 코크레인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이분이 이 카잡이에서 받는 제휴소득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월에 정말 말 그대로 이 그냥 제휴 있죠.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 수익으로만 카잡이에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씩 월에 따박따박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이유는 저희 교육원도 지금 카잡이와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휴소득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무료 기간이 더 늘어나고 보통 이제 2주 무료인데 한 달 무료가 돼요. 대신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이 카잡이를 쓰게 돼서 매월 사용료를 내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제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요. 쿠팡 파트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어필리에이트라는 개념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게 파트너 대시보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지금 에메랄드 레벨이죠. 에메랄드 레벨이고 월에 한 400불 정도가 저희는 제휴 수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랭킹이 있는 거죠. 랭킹.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레전드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그라함 C 돼 있죠. 이분이 그라함 코크레인입니다. 지금 2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분이 거의 제가 한 달에 이렇게 보면 거의 1위예요. 항상. 저희는 이 제휴 자체를 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홍보한다든지 여러분 뭐 카잡이 쓰세요 막 이러지 않다 보니까 이 카잡이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지만 그라함 코크레인 이분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도 이 지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잡이를 쓰세요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사실 이 카잡이와 많은 이제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시보드 보면은 종종 재밌는 게 여러분들 뭐 지식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 알만한 분들 있어요. 뭐 구독자 수 엄청 많은 댄록이나 아니면 브랜든 버처드 백만장자 메신저를 쓴 뭐 그런 분들이 여기 가끔씩 나와요. 댄 L 아니면 브랜든 B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브랜든 버처드는 제가 알기로 카잡이의 주주입니다. 또 그래서 뭐 본인이 투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카잡이를 또 많이 알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항상 거의 랭킹 1위는 그라함 코크레인 씨예요. 그러니까 일개 에메랄드 레벨인 저도 월에 400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아마 1위인 정도면 거의 월에 2, 3천만 원 최소 그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제휴 수익이고 완전 패시브 인컴이죠. 지금 그래서 이 그라함 코크레인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정보 상품을 디지털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지금 교육을 하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웹사이트. 자, 그거는 카자비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제휴 수익까지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조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받고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쓰게 하면서 제휴 수익까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분의 이제 다른 SNS들을 봐도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로 트래픽을 또 잘 유지하고 있어서 워낙에 사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제가 사실 뭐 진짜로 트집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저 역시도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분을 다루게 된 이유는 많은 이제 해외의 어떤 비즈니스 코치나 자기개발이나 성공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영상들을 퍼와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모임에 있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본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그라함 코크레인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봤지만 뭐 다른 사실 메신저라는 분들과 이렇게 막 어울리고 뭐 어디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런 걸 뽐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말하는 걸 보면 내성적인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분 자체가 본인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냥 본인의 행복 추구에 더 집중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독고다이의 면모가 조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뭐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이 정해놓은 본인만의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노출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름이 있는 사람들 또 뭐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행사장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노출시키는 것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처럼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은 이 정도까지 키우고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나오면 난 이걸로 만족해. 그거보다는 나의 행복,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 라는 것이 이분이 생각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이 컨텐츠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또 그 첨언을 달죠. 레코딩 레볼루션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홈 레코딩 이 지식 상품만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성을 굉장히 띠고 있어서요. 뭐 실제로 웹사이트들 가보면 레코딩 레볼루션에 내가 멤버다 이런 거에 대한 고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원들을 대상으로 더 좋은 장비나 이 레코딩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가의 꿈과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결국 이제 오너의 꿈의 크기만큼만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을 더 키워서 글로벌 음향 장비 기업에다 내가 M&A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일 것이고 계속 도전하면서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일상을 많이 포기하고 사업에 몰두해야 하는 그런 길이겠죠. 아마 이 그라함 코크레인이라는 분은 뭐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자동소득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 수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라이프와 자유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판단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영속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또 재밌는 사업이 없을까 재미와 함께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많이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좋은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뭐 저에게 제휴 제안을 해주시거나 또 함께 뭐 아이디어를 대화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분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면서 딱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이분도 5년이 걸려서야 제대로 된 수익화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서 당장 수익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포기하지 않으면 수익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대학생 그녀가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2년 만에 연매출 50억 규모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23살의 나이로 말이죠.
사업이죠. 오늘은 틱톡을 기반으로 대박을 친 루시 맥러드라는 사업가의 비즈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에 가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곳에는 어떤 로컬 브랜드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헤어 시럽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사업의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우선 이분이 루시 맥러드라는 분인데 머릿결이 안 좋아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서 엉키고 뜯기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헤어 에센스도 발라보고 린스 같은 것들도 열심히 써보고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태국 여행 중에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한 남자가 머리 감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바른 후에 샴푸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용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뭔가 태국에서 만난 인생의 귀인이거나 그런 거겠죠. 사실 이것과 비슷한 게 그 이삭 토스트 회장님이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토스트를 사 먹더니 소스에다가 이런 걸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이삭 토스트가 대박이 났다고 그런 그 유퀴즈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이제 인생의 귀인들이 있어요. 저는 언제 귀인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계속 머리가 엉키고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됐겠죠. 그래서 그 태국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샴푸를 하기 전에 실제로 머리에 오일을 바르면요, 샴푸를 하는 동안에 원래 머리카락이 이제 수분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 수분을 덜 빼앗겨서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막 찾아보면서 이분이 이제 코코넛 오일과 더불어서 머릿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천연 성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 원료로만 이거를 배합을 해가지고 머리에 직접 본인이 발랐어요. 그걸 이제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건조하고 머릿결이 막 푸석하고 엉키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제 윤기가 잘잘 흘렀다고 하는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러는 순간 야 이거 사업의 기회다 하고 또 어떻게 상품화를 할지 이거 어떻게 판매할까 이런 거부터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초년생이고 또 이 친구가 그냥 틱톡을 하는 유저였어요. 그래서 틱톡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를 한 겁니다. 요즘 내 머릿결 어때 좋아지지 않았어? 하고 이제 말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거기 이제 댓글로 오 정말 머릿결 좋아졌네 샴푸 바꿨어? 이런 댓글이 또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샴푸하기 전에 내가 이런 오일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발랐는데 정말 이게 머릿결이 좋아졌어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댓글에 그 오일이 뭐야 하고 또 댓글이 달리고 그러니까 또 댓글에 그 오일이 뭐야 하고 묻는 글이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일을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정말 그 레시피를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들 넣고 이런 거 사고 이런 건 어디서 사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누가 이제 댓글에 이렇게 답니다. 그냥 그거 나한테 만들어서 보내주면 안 돼? 내가 30파운드에 살게.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 집에 이제 얹혀 살면서 가내 수공업으로 이걸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서 마트에서 파는 그 노란색 투명 소스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진짜 담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팔로워들한테 무료로 보내준 거예요. 이걸 또 그러니까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주기도 하고 향이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미끄덩거리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고객 후기처럼 의견들을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선물로 보내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친구들을 태그하면서 본인이 이걸 쓴 거를 영상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틱톡에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 헤어 시럽이라고 하는 프리워시 오일이라는 상품입니다. 프리워시, 즉 씻기 전에 바르는 오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적응되어 살기 마련이죠. 보통은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한다. 이게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하는 프로세스예요. 심지어 남자분들은 잘 린스 잘 안 쓰죠. 저도 린스 잘 안 쓰고 샴푸로만 감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물을 적시고 샴푸를 한다. 이게 이제 1번인데 그 앞에 프리워시 오일이라는 어떤 새로운 스텝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머릿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물론 이제 미용실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 프리워시 오일이라는 컨셉의 헤어 시럽이라는 상품이 틱톡에서 바이럴이 계속되면서 대박을 칩니다. 자, 그래서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새로운 필요성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사람들한테 니즈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악어발팩, 여러분들 아십니까? 악어발팩이 생각났어요. 발에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발 씻기 전에 악어발팩이라고 하는 이제 발에 팩을 했다가 씻으면은 각질이 없어진다. SNS에서 워낙에 마케팅을 많이 했어가지고 대부분 아실 텐데 뭐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그 아이템의 발상 자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캠퍼 기법에서 보면 대체하기, 용도 바꾸기, 역발상, 뭐 재배열 뭐 이런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체하기는 뭐 기존의 어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거를 뭐 재료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이제 방식들이고, 용도 바꾸기는 A 용도로 쓰던 거를 그냥 B 용도로 바꿔보는, 예를 들면 뭐 베이킹 소다를 원래 빵 만드는 데 쓰다가 세제로 바꾸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역발상이나 재배열은 뭐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그 악어발팩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굴에 바르거나 뭐 기껏 해봐야 이제 피부에 바르는데 발에다가 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바꾸고 역발상으로 만들어서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업 아이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런 스캠퍼 기법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틱톡을 살펴보죠. 이분의 이제 틱톡이 지금 브랜드 틱톡이에요. 헤어 시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팔로워가 20만 계정입니다. 이게 원래 개인 계정으로 시작한 채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워낙에 바이럴이 되고 막 태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사업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브랜드 계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팬들이 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쓰고 막 뭐 후기한 거 뭐 이런 지금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 뭐 잘 터진 거 막 10만 넘는 이런 조회수의 영상들이 있죠. 지금 틱톡 안에서 바이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30만 조회수가 나온 것도 있고 4만, 8만 막 이렇게 이제 조회수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로 제가 이제 영상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디 이번 주에 우리로 치면 이제 올리브영 같은 곳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막 너무 기뻐요. 아니면 뭐 우리 사무실에 새로운 mem버가 들어왔어요. 또 이런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좀 찐팬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컨텐츠로 진짜 이 대표가 팬들과 친구처럼 소통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브랜드들 다 SNS 계정 운영하잖아요. 뭐 여기만 특별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박이 났을까? 사실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어떻게 틱톡을 좀 퍼뜨렸는지, 이게 이제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챌린지였습니다. 지금 많은 가수분들이 댄스 챌린지를 통해서 신곡을 내거나 뭐 할 때 이제 바이럴을 시키고 히트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어떤 걸 했냐면 헤어 시럽을 쓰기 전에 뭔가 막 푸석한 머리 상태에서 헤어 시럽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뭐 찰랑거리는 머리로 이렇게 쫙 바뀌는 그런 이제 반전 영상들,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이제 정해서 챌린지를 계속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나도 이제 헤어 시럽 쓰고 머릿결 좋아져서 찰랑찰랑거리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 그 챌린지를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머리를 잘 쓴 게, 그런 챌린지에 좀 기름을 더 붓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영상에 댓글 달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뷰티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상품을 무료로 다 보내줬어요. 왜냐면 계속 챌린지에 참여하라 이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틱톡에서 정말 뭐 몇 개 스와이프하면 계속 보이는 상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유튜브에서 영상 제목도 이거예요. 틱톡에서 바이럴된 헤어 시럽 써봤습니다. 거의 이런 영상들이 출연자가 하는 말이 다 이겁니다. 틱톡에서 하도 보이길래 내가 이거 한번 사봤어. 그래서 이제 써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템이 틱톡에서 많이 노출되고 플랫폼을 장악했는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서비스나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사례를 좀 본받아서 틱톡의 챌린지 이 형식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나 미용실 서비스, 눈썹 문신, 뭐 피트니스 다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영역 많잖아요. 그리고 뭐 브랜딩 서비스, 로고 제작 서비스만 하더라도 사실 뭐 로고가 없었다가 이런 로고를 붙이면서 뭐 상품이 멋있어졌다든지 이런 이제 챌린지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바이럴을 시키는 걸 시도해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헤어 시럽 요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시럽 사이트 들어오면 그냥 일반적인 그 화장품 쇼핑몰 사이트처럼 돼 있어요. 메인에 이렇게 이제 뭐 본인들 제품 사진 예쁘게 찍은 거 이렇게 걸어놨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뷰티 브랜드들의 홈페이지의 모습인데 헤드 카피 같은 거를 조금 더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긴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헤어 시럽이라는 거를 뭐 틱톡이든 기타 SNS에서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뭔지 바로 알고 사겠지만, 그게 아니라 헤어 시럽이라는 게 계속 시끄럽던데 뭐야 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헤드 카피에서 뭔가 확 휘어잡는 뭐가가 있으면 좋아요. 수십만이 경험한 뭐 머릿결 변화에 사기급 뭐 처방 뭐 이런 어떤 헤드 카피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를 쓰면은 내 머릿결이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이걸 쓰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거를 여기서 뭔가 후킹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숫자 같은 걸 써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십만이 경험을 했다, 아니면 누적 판매 몇 개, 1분마다 몇 개가 팔리는 뭐 이런 이제 우리 뭐 헤어 오일, 헤어 시럽 뭐 이렇게 써주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하고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면 지금 여기 이제 메인으로 밀고 있는 헤어 시럽 그 오일 상품이 이렇게 이제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비포 애프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와주면 좋겠죠. 이 화장품은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뭐 머릿결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좀 내려야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탈모에도 조금 이제 건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린 이미지들도 있고요. 쭉쭉쭉 내리면 뭐 그냥 평이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 제품 구성, 그리고 이 친구가 헤어 시럽이라는 프리워시 오일이라는 이 상품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상품을 다각화했는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프로덕트로 들어와서 한번 보면 헤어 시럽이 이제 메인으로 있고, 뭐 잘 모르겠으면 이 오리지널을 시키세요 이렇게 이제 이곳저곳에 카피라이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머릿결의 형태마다 뭐 푸석한 머릿결일 경우, 아니면 지성일 경우 이럴 때는 뭘 쓰세요, 이럴 땐 뭘 쓰세요 하는 점점점 다각화된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샴푸를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도구, 뭐 샴푸 브러쉬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머릿결 뭐 보호할 수 있는 빗, 머리끈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타겟을 중심으로 상품을 다각화하는 방법의 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샴푸를 만들었는데 이 샴푸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샴푸에서 뭐 향을 다각화한다든지 샴푸의 색깔을 다각화한다든지 뭐 패키지를 다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타겟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겟이 머릿결에 고민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릿결에 고민이 있는 여성들은 뭘 필요로 할지를 중심으로 놓고 상품을 다각화하는 거예요. 뭐 헤어 오일에서 헤어 오일의 향을 다양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헤어 오일과 이 사람들이 또 쓸 거, 샴푸하는데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는 샴푸 브러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각화를 해 나가는 거죠. 아마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헤어 시럽에서 발전해서 헤어 시럽과 가장 핏이 잘 맞게 머리를 세척할 수 있는 샴푸, 그리고 그것과 잘 더 맞을 수 있는 뭐 린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타겟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헤어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도구들도 지금 머릿결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헤어 시럽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업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업을 만들면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 머릿결에 고민이 있는 예를 들면 2030 여성이라는 타겟을 확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유니레버나 아니면 프록터앤갬블 이런 P&G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가 그냥 이 브랜드 살게요, 우리 브랜드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브랜드 비즈니스에도 관심도가 되게 높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한 타겟을 확 휘어잡아서 팬덤을 만든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보통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팝업이 떠줘야 되거든요. 팝업이 뜨면서 뭔가 이제 할인 혜택을 주겠다, 뭐 처음 왔는데 뭐 이런 쿠폰을 받아가라 하는데 지금 팝업이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왼쪽에 이런 지금 뭐 쿠폰을 받는 거가 있죠. 그래서 팝업이 뜨면 너무 상업적이어 보일까봐 이렇게 이제 숨겨놓은 건가 싶기도 해요. 괜찮은데 이거를 눌렀을 때 이제 좀 아쉽죠. 여기에 상품권 모양의 디자인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정말 뭐 $10 아니면 뭐 $5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놓치면 안 돼, 이거 진짜 내 뭐 어떤 돈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상품권 모양의 디자인을 차라리 넣던지 아니면 정말 그 돈 모양을 넣던지 해서 이게
이게 이제 $5다 아니면 $10다. 그러니까 이런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이메일을 넣고 바로 받아보세요 라는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아무래도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머릿결에 고민인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탈모나 이런 걸로 고민인 사람들이 또 얻어볼 수 있는 정보를 뉴스레터 같은 걸로 보내주겠다, 머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팁들 이런 걸 제공할 테니까 이메일을 남겨라 라고 해서 고객의 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작업들도 좀 해놓으면은 매출 증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셜로 넘어가는 링크가 없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틱톡으로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틱톡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봐 라는 뭐 이제 틱톡 링크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다른 소셜미디어가 있다면은 같이 다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은 틱톡에 비해서는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스타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에 약간 뭐 굳이 리스크를 뽑자면 틱톡에만 너무 올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틱톡이 유럽에서 많은 국가에서 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게, 절대로 하나의 트래픽 경로에 내 사업을 다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틱톡을 지금 20만을 만들었고 틱톡에서 엄청나게 바이럴 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 틱톡 이제 영국에서 못 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위기를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영향력이 있을 때 빨리 인스타그램도 만들어 놓고 유튜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메일 리스트들을 충분히 잡아놔서 내가 만약에 틱톡이 무너지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영위될 수 있어 라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태국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 사업을 시작해서 50억 규모의 사업을 만든 23살의 루시 맥러드라는 분의 사업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트집을 잡았지만 뭐 저보다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태국 가고 싶네요. 뭐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이런 영감을 받아서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제 경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나라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뭔가 특별하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방법들이나, 거기에서는 되게 당연한 문화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을 쌓으시면서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이런 사례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억 3천, 1년에 무려 15억을 벌고 있다는 31살의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불과 2년 전까지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2년 만에 이런 소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비를 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 주제가 신용점수 올리는 법 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신용점수가 495점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는데, 관련 기관들의 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식으로 820점까지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점수를 높이니까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같은 것들도 줄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컨텐츠로 공유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2021년 영상인데요. 지금은 조회수가 190만 회 가까이 되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로 큰 조회수가 나오지는 않았고, 유튜브로 뭐 월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육아에 보태서 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유튜브가 과거에 올려놨던 영상이 시간이 지나고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도 이 영상을 올리고 6개월 후에 갑자기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조회수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까지 지금 운영 중인 이 비즈니스의 형태를 잡아나갔다고 하는데, 한번 이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부터 보죠. 지금 구독자가 4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115개를 지금 올리셨어요. 저는 사실 19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최근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 관련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 구글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핀터레스트에서 구하고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재택
재택근무, 우리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지금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아주 과거의 영상들로 가보면 신용점수 올리는 법 영상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이때는 보면은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찍는 영상인데요.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심지어 이제 얼굴도 안 나오는 영상들이에요. 이거 보면 그냥 화면 캡처 영상입니다. 자, 이런 영상들은요, OBS 스튜디오나 룸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쓰면 좀 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좀 저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서도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한때는 이런 부업 관련 컨텐츠로 채널이 크게 성장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분과 비슷한 경로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2030 분들이 더 많으셨고, 이분들은 이제 부업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돈을 벌고 나서 퇴사를 하고 1인 사업 형태로 또 이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제 채널의 방향성을 같이 성장시켜온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을 이야기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살짝 중단을 했다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소개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다시 나아가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채널로 이렇게 흘러왔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경로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아마 저희 채널과는 다르게 영상을 보는 주요 시청자들이 좀 집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그런 주부분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하는 집에서 일하기 시리즈로 컨텐츠를 더 집중해서 가는 전략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막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라고 연결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 보면 지금 링크트리 링크가 나오는데, 맨 위에는 본인의 영상을 그냥 하나 걸어놨어요. 이것도 집에서 일하기 영상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키트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레주메 키트라고 해서 이력서 양식이에요. 아무래도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력서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력서 양식에 대한 상품을 팔고 있고, 37달러에 주요 기업들의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 양식,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를 제가 한번 메인을 가볼게요. 자, 여기 사이트는 보면 크레딧 클랩백이라고 이제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 대한 그런 지금 디지털 상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유튜브 레주메라고 해서 이 아까 이력서 양식, 이렇게 두 개 파일을 팔고 있는데, 사실 웹사이트가 엄청 허전하죠. 뭐 헤드라인도 없고 뭐 후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웹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대충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무래도 대부분의 트래픽을 지금 유튜브에서 다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막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놓은 그런 구조는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크레딧 클랩백도 상품을 한번 보면 여기는 47달러인데 그런 키트와 관련해서 뭔가 디지털 자료들이 있고, 거기에 얹어서 보너스 비디오, 이런 것들로 이제 비디오 가이드를 함께 포함한 상품인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그런 상품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많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템플릿이 97달러, 이런 템플릿이 또 97달러, 이런 게 97달러,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이런 걸 다 포함하면 919달러나 내야 되지만 우리가 오직 47달러에 이걸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이제 싸게 느낄 수 있게 이런 카피라이팅을 지금 해놓은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상품에서 지금 보면은 유튜브 이제 이력서, 이 상품이 타겟에 좀 잘 맞는 상품을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사업을 하고 좀 웹사이트를 최적화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력서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키트만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를 못해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대1 코칭 콜이나 아니면 뭐 그룹 코칭, 그런 세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파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1대1 코칭 콜 아니면 뭐 그룹 코칭, 이것만 판매하는 상품도 따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상품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력서 키트만 주는 거, 그리고 이력서 키트와 1대1 코칭 콜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1대1 코칭 콜만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대1 코칭 콜은 60분인데 이 60분짜리는 가격이 엄청 고가예요. 60분 전화 상담에 막 뭐 30만 원을 한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력서 키트랑 코칭 콜을 30분짜리만 이렇게 묶은 패키지 상품을 가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2만 9천 원이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1시간 그냥 전화만 하는 게 30분인데 30분 전화를 하고 키트까지 받는 건 12만 9천 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거는 가격 결정 전략에서 디코이 이펙트, 미끼 효과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애플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용량이 매우 큰 뭐 아이폰 버전, 이런 거는 엄청 비싸고
않고, 그렇다고 또 용량이 제일 가장 적은 아이폰 상품은 이 적당히 쓸만한 아이폰 요 가격과 좀 크게 차이를 안 둬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중간 모델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느끼게 해서 사실 이거를 전략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웹사이트에 또 지금 보시면 사회적 증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알림들이 종종 계속 뜨더라고요. 이런 알림들도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좀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증거 같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알림 툴은 유즈프루프, 포모 같은 툴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해외에 많은 툴들이 있으니까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웹사이트에 그냥 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품 가격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한 달에 1억 3천을 번다는데, 사실 1억 3천을 벌려면 이게 지금 거의 한 3천 개씩은 팔려야 되거든요. 매달 3천 개 이상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저가의 이력서 양식을 팔았다. 그럼 이제 그거를 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계속 이제 업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아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저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 신용관리 측면에서 이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 웹사이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이 웹사이트인데 퍼펙트 크레딧 레시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웹사이트 메인이 이렇게 막 카피라이팅도 되어 있고 있죠. 본인이 어디 이런 데에 소개됐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설명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에 신용점수 올리기의 심화 버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47달러짜리 상품,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더 내가 뭔가 신용점수를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가로 진행을 하는 코칭 세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은 웨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대기죠. 대기 명단에다가 지금 등록을 해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설명을 보니까 6주짜리더라고요. 그래서 6주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합니다. 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한국어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주간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 열리면 알려드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을 미리 넣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라는 건데, 아마 이제 제 추정이지만 여기다가 이름하고 이제 이메일을 넣으면 아마 이메일로 뉴스레터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보통은 또 웰컴 기프트라는 걸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웰컴 기프트를 주면은 일단 호혜성이 발휘가 되죠. 공짜로 뭔가 선물을 받았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고마움이 생기고,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뭔가 다른 이제 조금 저가의 상품을 판다든지 할 때 구매 전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이런 사이트에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대기자 명단을 가입을 하면 아까 47달러짜리를 먼저 이메일로 오퍼를 하고 그 47달러짜리를 산 사람들한테 조금 더 고가에,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파니까 1억 3천에 월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전자책을 팔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전자책 후속으로 내가 업세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 영역에서 매출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아무 때나 안 판다, 대기자 명단을 이렇게 두는 게 우리 사업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내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좀 희소성을 느끼는 데 좋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지금 보여져요. 자, 근데 이분의 사실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그냥 상품을 파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이 주제 자체가 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다시 유튜브로 한번 가보면 많은 기업들의 지금 재택 일자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C, 타겟, 메리어트,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가 있나 보네요. 자, 이거를 처음에는요, 어디서 이런 좋은 일자리 있나 찾아서 소개를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40만이나 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마음에 여기다가 광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채널 자체가 채용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이런 직종의 일자리 뽑는데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라고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값비싼 구인구직 사이트에다가 올리기에는 애매한 직종의 그런 인재 채용을 이렇게 소규모 크리에이터한테 광고를 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이 크리에이터는 그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콘텐츠 소재를 계속 찾는데 이분은 콘텐츠 소재 물어다 주는 기업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거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40만으로 키운 것 외에 제가 좀 다른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좀 놀란 거는 틱톡에도 지금 보시면 15만이에요. 팔로워가.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적지 않습니다. 1.5만이 있는데요. 지금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은 보시면 지금 쇼폼 영상을 거의 이제 재활용을 해서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보통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한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많거나 틱톡에서 팔로워가 동일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플랫폼마다 그 어디언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면 팔로워가 막 10만 넘는 분들 중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정작 가보면 막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멀티에 소셜미디어를 많이 키웠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본인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인터뷰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날 잠을 푹 자고 11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 이제 뭐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화요일날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유튜브 대본을 짜고 뭐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촬영까지 화요일날 다 끝내버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이제 광고주, 지금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들하고 만나서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미팅을 하고요. 금요일이 재밌는데, 금요일은 본인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는 시간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그냥 외부적인 활동들이 있죠. 뭐 인터뷰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전체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이분이 이제 트위터도 있거든요. 다양한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한 가지 채널에 일주일 내내 많은 시간을 쓰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계속 팔로워를 성장시키는 게 나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냥 외부 인지도를 높여서 그 트래픽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다양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더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신용점수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또 메인으로 상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제 신용 등급 확인하는 앱들이 있죠. 그런 앱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홍보하거나 제휴 수익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높은 신용 점수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대출 상품 같은 것들도 좀 양질의 대출 상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출 상품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그 후속 서비스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이분이 낮은 신용 점수에서 높은 신용 점수를 얻었으니 조건이 안 좋은 대출이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좀 변경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서 수익을 또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레주메 있죠. 이력서 양식과 관련된 업세일들도 조금 더 만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최근에 올리는 거는 이런 이력서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집에서 일하는 일자리 관련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이 상품이 이력서 양식만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면은 이게 헤드헌팅적인 좀 측면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면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용 보상금 같은 거를 소개자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넘어서 좋은 인재 채용에 관한 채용 보상금을 얻는 형태의 그런 협업들도 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메인도 다시 한번 좀 짜서 헤드라인도 짜고 디자인도 넣고 후기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소셜미디어를 보고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SEO에 대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SEO에 대한 좀 신경을 써서 검색 트래픽도 유입을 시킬 수 있게 사업을 하면은 좀 더 매출이 증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링크를 넣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모든 소셜미디어에 이 멀티링크를 넣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모두 지금 이 링크트리 링크인데요. 여기 가보면은 신용등급 올리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유튜브 이 이력서 키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랑 제휴하려면 뭐 이메일 보내세요, 이런 이제 이메일이 나가게 되는 제휴 링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CNBC에서 인터뷰했던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본인의 유튜브 영상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메인으로 넘겨서 본인의 신용등급 높이는 법에 대한 상품도 여기 지금 들어가 줘야죠.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든 어떤 소셜미디어를 보고 들어와도 그 상품으로 지금 가는 게 없고, 더 프리미엄 퍼펙트 크레딧 레시피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지금 가는 경로는 저도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은 거지 이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측면에서 여러분 사업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메인 상품으로 나야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 보는 고객 입장에서 그 페이지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스민 맥콜이라는 사람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봤는데요. 31살에 연봉 15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에는 아마존을 다니는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온라인 기업가로 성장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실 뭘로 사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후에 이런 형태의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나도 이런 주제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시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보셨다시피 얼굴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 캡처 영상이거나 되게 고퀄리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